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창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생기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죠.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생겼다고 해서, 즉 인간이 생겼다 해서 생긴 순간에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건 아니죠.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이죠. 인간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지금과 같은 문명을 갖기 전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죠. 그래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생물이 생겨도 처음부터 문명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를 하나씩 이용하면서 문명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다 해서 섭리를 인식하는 건 아니죠. 현 시대에도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섭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요.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도 많죠. 그러니까 잔혹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섭리를 인식하는 생물 내에서도 또 절대자기 신검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섭리를 인식한 생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식한 섭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들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세계가 생기는 거죠. 즉 사회가 생기는 거죠. 사회의 특징은 뭔가요 그러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해서 발전하는 집단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상으로 보면, 그래요. 섭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는 인간 1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인간 1의 경우는 영혼인데, 여기는 이제 영혼이 있는 곳이죠. 짐승과 별 차이가 안 나죠. 왜? 짐승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섭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가요? 달라지죠. 섭리를 이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간은 이제 인간 2-1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 2-1. 근데 인간 2는 2-1과 2-2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3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인간 3도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제 완전하게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우겠죠.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인간 1시대는 어떤가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 거죠. 그런 생물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무생물계가 있죠. 무생물계. 무생물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안에 뭐가 생기나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생물계가 있고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계가 있는 거죠. 비록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아직 섭리를 이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인간 이 시대가 있죠. 인간 이 시대. 인간 이 시대는 뭐냐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섭리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자연 현상 속에서 섭리를 인식하려고 하죠,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고대에도 있었죠. 농사 짓기 위해서는 또 자연 현상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과학 시대가 열린 거죠. 자연과학 시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열린 거죠. 그래요. 기후를 파악하고 농사 짓기 위해서는 기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학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긴 하지만 자연과학 시대는 진작에 열린 거죠. 그래요. 그래,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무생물계가 있을 거고,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생물계가 있을 거고,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계가 있을 거고,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생물계가 있겠죠. 그래요. 자연과학 시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어요. 음, 마음에 섭리가 나타나면 뭐가 되나요? 진리가 되죠. 진리가 나타나니까 영적 세상에 뭐가 나타나나요? 진리의 벽돌이나 진리의 벽돌이 커져서 하늘 동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하늘 동네가 커지면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회에는 이제 섭리가 실현되기 시작하죠. 그 섭리를 이용하는 생물계인 거죠. 현 시대에도 섭리를 이용하고 있죠.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날 수도 있고 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다 섭리를 이용해서 그런 거죠. 지금 시대는 섭리를 이용하는 생물계죠. 그래서 어, 현 시대 역시 어느 정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이미 온 거죠. 섭리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어떤 집단은 하늘나라의 씨앗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물들의 세계와 구별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지 않는 생물계와 마음에 나타나는 생물계가 있는데 또 이제 사회라는 게 생긴 거죠. 섭리를 이용하는 생물계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 세상에는 진리의 벽돌이 있을 수 있고 하늘 동네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진리가 드러난 마음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인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 이 시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1 시대예요. 왜? 자연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고 나요? 자연과학 시대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첨가되는 거죠. 사회과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동물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입고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불안 관련해서도 행복하지 않고 정의랑 관련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행복하지 않고, 또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분화정의는 보통 공통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인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길까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섭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 그러면서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죠. 아, 섭리를 이용하면 인간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신으로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사회에서도 섭리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섭리를 발견하는 생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그 섭리를 인식한 생물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겠죠. 사회에 섭리를 인식하고 적용하는 생물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도 절대자의 신금이 작용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섭리를 발견하면 어떤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섭리 속에서. 그럼 뭐가 생기나요? 하늘나라 법이 생기겠죠. 하늘나라 법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겼나요? 하늘나라 법을 실천하는 생물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섭리에 입각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과학 시대인 거예요. 그래요. 섭리에 입각해서 풀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0년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그렇죠. 많이 활동을 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게 되었어요. 그 어떻게 건설했나요? 자본을 적으로 돌린 거죠. 그 자본가는 악, 노동자는 선 이래가지고 이제 자본가를 다 처단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공산주의 국가들 다 망했죠. 섭리에 입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증오와 어떤 미움 거기에 근거한 거죠. 증오심, 질투심 이런 걸 이용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이 있으면 자본이 잘 돼야 되겠어요. 잘 안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자본을 잘 키우고 현 시대의 자본은 뭔가요? 기업이죠. 기업이 커지고 생산성이 좋아져야지 근로자들은 직장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커지는 거죠. 물론 자본가도 소득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에 입각한 거예요. 자본가와 자본을 적으로 돌려서 자본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많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최근에 보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립시키죠. 다주택자는 악이다, 무주택자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한 900만 가구가 무주택자들인데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들이 누군가요?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주택자를 악으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들의 수가 감소하겠죠. 그럼 무주택자들 중에서 일부가 집을 살 수도 있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주택자의 수는 어떤가요? 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독립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부모가 집을 해주지 않는 이상 뭐가 되나요? 무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다주택자를 억압해서 다주택자를 수를 줄이고 임대해야 할 주택의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임대료가 폭등을 하겠죠. 계속 탄압을 하면 다주택자를. 그래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주택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집값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인 거죠. 다주택자의 증가는. 다주택자 수의 증가, 그리고 임대할 집이 증가하면 집값 안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뭔가요?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도 뭔가요?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로 돌려서 다주택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는 말살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죽이는 정책, 악으로 모으는 정책은 무주택 말살 정책인 거예요. 무주택자들 말살 정책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자는 어떤가요? 다주택자를 악으로 몰고 죽이는 정책을 쓰면 1가구 1주택자는 좋은 거예요. 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겠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그건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죽이는 거는 1가구 1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죽이면 그건 무슨 정책이 되나요? 무주택자 말살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그런 공생관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본가도 마찬가지죠. 근로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본가를 다 없애고 자본을 없애버리면 근로자를 다 죽는 거죠. 다 실업자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 입각해서 인식하고 판단해야지 감정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현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나쁜 짓인 거죠. 무주택자들이 저기 다주택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주택자 죽이면 무주택자 다 죽는 거죠.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거죠. 시민단체들도 있는 단체 많죠. 가만 보면 대한민국에도 참여연대나 뭐 경실련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계속 보면 다주택자들을 악으로 몰고 있죠. 그래요. 뭐 불로소득은 악한 소득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투심과 증오심에 기반한 예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저기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를 죽이면 무주택자는 말살된다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요. 향후 1, 2년. 뭐 길어봤자 3년일 거예요. 아마 아비규환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잘 알고 또 이해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길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걸 깨달으면 또 어떻게 실현할까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간 2-2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사회도 또 달라지는 거죠. 사회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늘나라가 제대로 된 이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또 인간 시대가 있냐? 있겠죠. 인간 3시대죠. 섭리를 완전히 깨우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에 대한 신비도 풀리겠죠. 당연히 풀리겠죠. 절대자가 일부러 숨는 건 아니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인간들이 섭리를 인식하려 하고 계속 이제 하늘나라 법을 실천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절대자의 신비도 풀리겠죠. 그래요. 그 영생의 비밀도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래요? 마음 마음의 진리가 드러나면 이제 영혼은 영생을 얻죠. 하지만 육체도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완벽해지잖아요. 기왕이면 얻으면 좋겠죠. 그래요. 육체 영생도 풀리겠죠. 결국은 생명과학이 발전하면 늙고 죽는 원인도 발견되고 또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도 찾겠죠. 그게 언제 일지는 딱 알 수는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 풀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풀리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비밀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불로불사하면서 육체적으로 불로불사하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현하는 이제 영혼이 등장하는 거죠. 완전한 그렇죠. 완전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등장하죠. 완전하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이제 사회에는 또 누가 등장하나요? 불로불사하는 인간이 등장하는 거죠. 하늘나라 법을 실천도 하고 아주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 세상에는 완전한 하늘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